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주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마구마구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생기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요. 기미 연고나 먹는 약이 유명하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이런 걸 막 쓰실까봐 노파심에 그래도 주의점을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연고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 쓰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썼는데 원장님 기미 안 없어져요. 원장님, 저번 영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로 광대 쪽에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보면 되게 이제 광대 기미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딱 가장 많이 닿이는 부위가 광대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물리적으로 계속 비비는 거죠. 우리가 사실 계곡물 경우에도 물 계속 떨어지면 그 돌이 침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루에 3번만 2번만 하더라도 계속 깎이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많으신가요? 사실상 굉장히 많으시죠. 거의 뭐 상담의 절반 가까이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왜냐면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해도 사실 안 되니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뭐 결혼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신다거나 또는 뭐 남들 앞에 많이 서는 직업 있잖아요.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럼 원장님, 실제로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기미라는 게 쉽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기 때는 뽀얀 피부를 누구나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 전후로 해서 얼굴에 홍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갈색화되는 기미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사실상 우리가 얼굴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부 색이라든지 기미 이런 게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갖고 오시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기미가 무엇인지 또 왜 생기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좀 흔하게 얘기하는 게 기미고요. 색소 질환의 종류는 사실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미란 거고요. 사실 기미가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기미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이게 흔해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미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위장크림 같은 거 사용해 보셨죠? 네. 그런 위장크림을 이렇게 얼굴에 바른 다음에 약간 쓱 대충 그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통 대칭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잘 생기는 부위가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대 부위 있죠. 여기에 눈가 바깥으로 해서 광대 라인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라인, 여기가 특징적으로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마, 코, 인중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게 대체 왜 생길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쉽게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면 멜라닌 색소를 이제 만들어라는 명령을 몸에서 마구마구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게 되고요. 제가 이제 보통 진료 현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게 언제 생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출산 첫째 후에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둘째가 생긴 후에 더 심해졌어요, 아니면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피임을 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드신 분도 많이 기미가 심하세요.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자외선 때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햇볕이 이제 피부에 오게 되면 피부 표피에서는 경미한 염증이 일어나게 돼요.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주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마구마구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생기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피부의 장벽 훼손 때문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쉽게 말해서 피부를 막는 방어층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과한 세안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특별하게는 물리적으로 과하게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피부가 실제로 얇아질 수도 있고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는 화학적 필링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 과하게 화장품을 쓰면 또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레이저 같은 것도 이제 박피하는 시술이라든지 자극을 많이 받는 시술을 하게 되면 이런 기미가 생길 수도 있죠. 원장님, 그러면은 병원에 오는 환자
비율상 남녀 비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기미 때문에 오는 일단은 기미 때문에 오시기보다 저는 5대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대1이요? 예, 여성분들이 그래도 좀 압도적으로 많으시죠. 그러면 원장님 네. 이미 기미가 생겼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미 치료 범위나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미 생긴 기미를 집에서 치료한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7, 80%는 효과가 있어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중에 한 10%나 20%밖에 효과가 없다. 그럼 사실상 저는 좀 의미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미를 치료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기미를 예방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 제가 간단한 것부터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자외선 차단 크림 있죠? 그것을 수시로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구 피임약을 먹는 거를 드신다면 호르몬제가 없는 자궁내 피임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신다면 아마 기미 예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색조 화장품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SPF 지수가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가시면 아마도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홈케어를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도 했는데 네. 만약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러면 좀 의학적인 힘을 좀 빌려야죠. 여기서 조금 영어 기밀이 슬슬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바르는 연고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연고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멜라논 크림, 도미나 크림이란 게 있어요. 네, 여기는 히드로키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시면 있는 기미도 완화될 수 있고 이제 기미가 생기는 것도 조금은 예방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먹는 약도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걸로는 이제 멜라스민, 그 다음에 이제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트락네상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원래는 기미 치료제로 쓰이던 약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과다 이제 출혈이 있거나 생기가 많이 이제 출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사용하던 약인데 그 용량을 상당량을 줄여서 이제 기미 있으신 분들한테 복용하니까 보존이 됐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서 뭐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을 억제를 해서 기미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르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권하시는 것들인가요? 그럼요. 저는 사실 이 2가지가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이 연고 같은 경우는 반면에 사용 방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먹는 약은 기미가 심한 분들에도 저는 잘 처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장님 만약 의약품을 열심히 바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열심히 먹으면은 기미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상 좀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소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면 피부에 여러 층에 침투하게 되거든요. 얕은 층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 깊은 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는 깊은 층에 들어가는 게 좀 한계가 있고요. 물론 뭐 제가 아까 이런 건 기미 연고나 먹는 약이 유명하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이런 걸 막 쓰실까봐 노파심에 그래도 주의점을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연고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은 쓰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썼는데 완전 기미 안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개월은 꾸준히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나 크림이나 그 다음에 멜라논 크림에는 히드로키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빛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과하게 쓰시거나 빛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있던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약품으로 꼭 분류되고 있고요. 화장품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또는 이제 기저질환에 따라서 복용할 수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심지어 복용을 하더라도 이제 치료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먹는 거나 바르는 것도 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기미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상 이제 뭐 기미를 완전히 아기처럼 싹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오시면 좀 기대치를 떨어뜨리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미 자체가 완치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치성 질환이라고 말할 만큼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기미는 거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처럼 달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까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폐경기 되고 나서 한 그 이후에 4, 5년까지도 조금씩 계속 잔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미는 뭐 완치를 한다거나 완전히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관리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기미가 좋아진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설명드리면 기미가 좋아진다는 뜻은 기미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기미가 치료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호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 기미라는 게 이게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는 보통 바위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진 거를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계속 잘게 부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조각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작아진 조각은 우리 몸에서 탐식세포들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바위를 얼마나 잘 깨트리는가 또는 정상 조직은 얼마나 해치지 않고 잘 치료되는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레이저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쓰는 게 좀 사실 중요하고요. 그런 장비들은 대부분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빛이 많고요. 원장님,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기미가 생긴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홈케어 관리 방법도 추천해주세요. 사실상 재발한다는 것도 사실상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성 호르몬은 사실상 우리가 없앨 수 없잖아요. 남성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외선도 뭐 햇볕을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도 집에서 기미를 치료하는 건 어렵지만 기미를 관리할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뭐 겨우 이거야 라고 또 생각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크림, 꼭 이것을 하루에 2번 이상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한 세안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 과한 세안 중에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의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미인은 장꾸러기야 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와야 멜라닌 색소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하루에 7, 8시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잡니다. 어쩐지 피부가... 원장님, 마지막으로 기미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홈케어를 통해서 기미를 사실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대신에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 홈케어가 있으니 꼭 이것은 따라 할 것 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미를 개선하려면 의약품을 바르거나 먹거나 레이저로 가능은 한데 꼭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미는 사실 완치는 어렵지만 만성질환처럼 살살 달래면서 케어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상 이제 닥터 피부학과였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네. 실제로 기미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눈가 광대 쪽이 심한데 네. 그 심한 이유가 이제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 좀 기미가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뭐 바로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좀 전문적인 상담 받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관리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출산을 하고 결혼해서 뭐 그때 가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 일단은 꼭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셔도요,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부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부 진단기 사진을 촬영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원장님이 보시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게 홈케어를 해서 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건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병원 가라고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